미아는 7살이었지만 또래보다 작고 마른 체구였다. 어두운 색의 짧은 머리칼, 낮고 해진 옷은 이 아이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짐작하게. 미아는 하모니 크릭이라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유일한 존재인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다. 할머니의 이름은 로즈. 주름진 얼굴에 따스한 미소가 아름다운 분이었다. 둘은 허름하지만 정겨운 집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다. 그 집에 미아가 길에서 주워온 강아지 럭키도 식구가 되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로즈 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것이다. 미아는 슬픔에 잠겼고 세상에 홀로 남겨진 기분이었다. 그리고 얼마 후 도시에서 삼촌 폴과 숙모니나 그리고 그들의 딸 아이비가 할머니의 유산을 상속받기 위해 하모니 크릭에 도착했다. 니나의 어머니 글로리아도 함께였다. 그들은 번쩍이는 차를 타고 와서는 할머니의 낡은 집을 힐끗거리며 탐욕스러운 눈빛을 번들거렸다. 니나는 화려한 옷차림에 거만한 태도를 지닌 여자였고 아이비 역시 엄마를 닮아 버릇없고 이기적인 아이였다. 글로리아는 그런 딸과 손녀를 감싸며 미아를 경멸하는 눈초리로 쏘아보았다. 얘가 미아구나. 니나가 가식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참 불쌍하기도 하지. 이제 우리가 잘 돌봐줄게. 하지만 미아는 그 말에서 진심을 느낄 수 없었다. 니나의 번지르르한 말과 달리 그들의 눈빛은 차갑기만 했다. 폴은 그저 니나의 눈치를 보며 희미한 죄책감을 느끼는 듯 했지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부터 미아의 불행이 시작되었다. 니나는 미아가 마치 하녀라도 되는 것처럼 부려먹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집안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럭키를 돌보고 니나가 비싼 돈을 주고 사온 순종 고양이들의 뒤치다꺼리까지 해야 했다. 게다가 아이비는 사사건건 미아를 괴롭혔다. 미아의 낡은 옷과 장난감을 놀리고 먹을 것을 빼앗고 심지어 럭키를 발로 차기도 했다. 엄마, 쟤 좀 봐. 거지 같아. 아이비가 낄낄거리며 말했다. 쉿, 조용히 해. 그래도 쟤 덕분에 집안일은 편해졌잖니. 니나는 딸을 달래면서도 미아를 향한 경멸의 눈빛은 감추지 않았다. 미아는 억울하고 슬펐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묵묵히 그들의 횡포를 견뎌낼 뿐이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미아에게 남은 유일한 위안은 럭키와 할머니와의 추억이 깃든 낡은 그림책뿐이었다. 밤이면 미아는 럭키를 껴안고 그림책을 보며 할머니를 그리워했다. 어느 날 미아는 심한 두통과 함께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증상을 느꼈다. 니나는 병원에 데려가는 대신 낡고 가려운 모자를 씌워 눈을 가려버렸다. 쓸데없이 병원비 나가게 생겼네. 그깟 눈병 그냥 둬도 나아. 미아의 상태는 점점 더 나빠졌다. 동네 이웃인 바바라 아주머니가 이 사실을 알고 걱정하기 시작했다. 미아 괜찮니?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바바라 아주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괜찮아요. 미아는 애써 웃어 보였지만 눈물이 핑 돌았다. 바바라 아주머니는 미아를 괴롭히는 니나와 폴에게 맞서보기도 했지만 그들은 바바라 아주머니를 오지랖 넓은 노인네 취급할 뿐이었다. 결국 바바라 아주머니는 마을의 보안관인 헤이즈 씨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했다. 헤이즈 씨, 미아 좀 도와주세요. 저러다 정말 큰일 나겠어요. 헤이즈 씨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람으로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다. 그는 바바라 아주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미아의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걱정 마세요, 바바라 부인.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헤이즈 씨는 폴과 니나의 집을 방문했다. 하지만 니나는 교묘하게 거짓말을 하며 자신이 미아를 잘 돌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헤이즈 씨는 의심을 거두지 않았지만 당장 미아를 그 집에서 데리고 나올 만한 증거는 없었다. 한편 미아는 눈 치료를 위해 도시의 병원에 가게 되었다. 폴과 니나는 어쩔 수 없이 미아를 병원에 데려갔지만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유산 문제뿐이었다. 그들은 변호사를 만나 할머니의 유언장에 적힌 땅을 팔아넘길 궁리를 했다. 병원에서 진료를 마친 미아는 폴과 니나가 돌아올 때까지 광장에서 기다리라는 말을 들었다. 미아는 벤치에 앉아 주머니에 넣어온 빵 조각을 꺼내 먹기 시작했다. 그때 어디선가 다람쥐 한 마리가 나타났다. 안녕 다람쥐야. 미아가 속삭였다. 너도 배고프니? 미아는 빵 조각을 조금 떼어 다람쥐에게 주었다. 그때 누군가 미아의 어깨를 다정하게 감쌌다. 다람쥐랑 친구가 되었구나. 미아가 고개를 돌리자 온화한 미소를 지닌 젊은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인상 좋은 남자가 함께였다. 저는 나탈리예요. 그리고 이쪽은 제 남편 앤손이에요. 미아는 낯선 사람들의 등장에 흠칫 놀랐지만 그들의 따뜻한 눈빛에 경계심을 조금 풀었다. 안녕하세요.
미아가 수줍게 인사했다. 미아라고 했지? 만나서 반가워. 앤소니가 다정하게 말했다. 우리는 다람쥐에게 줄 간식을 좀 사왔는데 같이 나눠 먹을래? 앤소니와 나탈리는 미아와 함께 벤치에 앉아 다람쥐에게 견과류를 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미아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의 마음이 뭉클해졌다. 미아는 어디서 왔니? 나탈리가 물었다. 저 건너 마을에서 왔어요. 미아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부모님은? 미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돌아가셨어요. 할머니도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나탈리와 앤소니는 미아의 슬픈 사연에 가슴이 아팠다. 그들은 미아에게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고 이 아이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직감했다. 나탈리와 앤소니는 미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미아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할머니와 함께 살았던 행복한 시간들, 그리고 삼촌과 숙모가 온 이후 겪게 된 고통스러운 나날들, 럭키와 할머니가 남겨주신 그림책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지 않았다. 할머니가 많이 보고 싶어요. 미아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많이 힘들었겠구나, 미아. 나탈리는 미아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하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있잖아. 앤소니 역시 미아의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했다. 그래, 미아. 우리가 내 곁에 있어줄게. 그날 이후 앤소니와 나탈리는 미아가 병원에 올 때마다 만나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들은 미아에게 맛있는 간식을 사주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미아는 앤소니와 나탈리에게 마음을 열었고 그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점점 더 행복해졌다. 미아, 우리랑 같이 살래? 어느 날 앤소니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미아는 깜짝 놀랐다. 저를 데려가 주시겠다고요? 그래. 우리는 오랫동안 아이를 기다려왔단다. 미아, 네가 우리의 딸이 되어주면 좋겠어. 나탈리가 따뜻한 미소와 함께 말했다. 미아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러고 싶어요. 하지만 미아를 데려오는 일은 쉽지 않았다. 니나는 미아를 놓아주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미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유산과 공짜 노동력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어림없는 소리. 미아는 내 조카예요. 내가 당연히 키워야죠. 니나가 쏘아붙였다. 앤소니와 나탈리는 변호사를 통해 법적인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그들은 니나가 미아를 학대하고 있다는 증거를 수집했다. 바바라 아주머니와 헤이즈 보안관도 적극적으로 그들을 도왔다. 헤이즈 보안관은 엠마의 도움을 받아 니나가 할머니 로즈의 유언장에 몰래 손을 댄 정황을 포착하였다. 이건 명백한 사기입니다.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헤이즈 보안관이 경고했다. 하지만 니나는 뻔뻔스러웠다. 증거 있어요. 당신들이 뭘 안다고 참견이야. 앤소니와 나탈리는 끈질기게 싸웠다. 그들은 미아를 위해 그리고 정의를 위해 포기하지 않았다. 마침내 재판이 열렸다. 니나는 법정에서도 거짓말을 일삼았지만 앤소니와 나탈리 측 변호사가 제시한 증거들은 그녀의 주장을 무너뜨렸다. 특히 할머니의 유언장이 위조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니나는 궁지에 몰렸다. 폴, 당신이 사실대로 말해줘요. 앤소니가 간절하게 말했다. 미아를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해요. 폴은 오랫동안 망설였다. 아내의 눈치와 자신의 나약함 사이에서 갈등했다. 하지만 법정에서 초췌하고 두려움에 질린 미아의 모습을 보자 마침내 양심의 소리가 들려왔다. 사실 유언장은 위조된 것입니다. 폴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니나가 강요했어요. 니나는 충격에 휩싸였다.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미 늦었다. 재판의 결과는 명확했다. 니나와 폴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미아의 양육권은 앤소니와 나탈리에게 주어졌다. 미아야, 이제 우리는 가족이야. 앤소니가 미아를 꼭 안아주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미아는 눈물을 흘리며 그들의 품에 안겼다. 미아는 앤소니, 나탈리와 함께 도시로 떠났다. 그들은 넓고 아늑한 아파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미아는 깨끗한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따뜻한 침대에서 잠을 잤다. 더 이상 미아를 괴롭히는 사람도 무거운 짐을 지우는 사람도 없었다. 미아야, 내 방이란다. 마음에 드니? 나탈리가 미아를 방으로 안내했다. 미아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방 안에는 예쁜 침대와 책상, 그리고 책과 장난감들이 가득했다. 정말 예뻐요. 미아가 감탄하며 말했다. 이제 여기서 마음껏 놀고 공부도 열심히 하렴. 앤소니가 미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미아는 학교에도 다니게 되었다. 처음에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앤소니와 나탈리의 따뜻한 보살핌 덕분에 차츰 학교 생활에 적응해 나갔다.
미아야, 오늘은 학교에서 뭘 배웠니? 저녁 식탁에서 나탈리가 물었. 숫자 세는 법이랑 알파벳을 배웠어요. 미아가 신이 나서 대답했다. 우리 미아, 참 잘했어요. 앤소니가 미아에게 윙크를 했다. 미아는 앤소니와 나탈리 덕분에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 그들은 미아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주었고, 미아는 그 사랑 속에서 밝고 건강한 아이로 자라났. 어느 주말, 앤소니와 나탈리는 미아를 데리고 하모니 크릭을 다시 방문했다. 할머니께 인사드리러 가자. 앤소니가 말했다. 미아는 할머니의 묘 앞에 꽃을 내려놓고 한참 동안 기도를 했. 할머니, 저 이제 행복해요. 좋은 부모님도 생겼고요. 그러니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세요. 나탈리는 미아의 어깨를 다독이며 함께 할머니를 추억했다. 그들은 바바라 아주머니와 헤이즈 보안관 부부도 만났다. 미아가 이렇게 밝아진 모습을 보니 정말 기쁘네요. 바바라 아주머니가 눈시울을 붉혔다.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탈리가 고개 숙여 인사했다.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헤이즈 보안관이 겸손하게 말했다. 미아가 행복하게 잘 지내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입니다. 엠마는 미아에게 직접 만든 쿠키를 건네주었다. 맛있게 먹으렴, 미아야. 감사합니다. 미아가 환하게 웃으며 쿠키를 받았다. 미아는 럭키도 다시 만날 수 있었다. 럭키는 미아를 보자마자 꼬리를 흔들며 반갑게 짖었다. 럭키야, 보고 싶었어. 미아는 럭키를 꼭 껴안았다. 미아는 앤소니와 나탈리에게 말했다. 럭키도 우리랑 같이 살면 안 돼요? 물론이지. 럭키도 이제 우리 가족인걸. 앤소니가 흔쾌히 대답했다. 럭키는 앤소니와 나탈리의 집으로 가게 되었고 미아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시간이 흘러 미아는 건강하고 씩씩한 소녀로 성장했다. 미아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친구들과도 잘 지냈다. 앤소니와 나탈리는 미아에게 아낌없는 사랑과 지원을 주었다. 어느 날 학교에서 가족을 주제로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있었다. 미아는 앤소니, 나탈리, 럭키, 그리고 저 멀리 하늘나라에 계신 할머니의 모습을 그렸다. 그림 속 가족들은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 미아의 그림은 정말 따뜻하구나. 선생님이 미아의 그림을 칭찬했. 미아는 자신의 그림을 보며 진정한 행복을 느꼈다. 앤소니와 나탈리를 만난 것은 미아에게 일어난 가장 큰 행운이었다. 그들은 미아에게 사랑과 행복, 그리고 가족이라는 소중한 선물을 주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미아가 앤소니와 나탈리를 꼭 껴안았다. 우리도 너를 사랑한단다, 미아야. 앤소니와 나탈리가 미아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미아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도 슬프지도 않았다. 앤소니와 나탈리, 그리고 럭키와 함께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고 어떤 어려움도 함께 이겨낼 수 있는 진정한 가족이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작은 시골 마을 하모니 크릭에서 시작된 기적과도 같은 이야기였다. 미아는 자신의 방 한켠에 걸린 자신이 그린 가족 그림을 바라보았다. 그림 속 앤소니와 나탈리, 럭키, 그리고 할머니는 여전히 밝은 미소로 미아를 바라보고 있었다. 미아는 그 미소를 보며 다시 한번 다짐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행복하게 살아가야지. 미아의 얼굴에 그 어느 때보다 밝고 아름다운 미소가 번졌다. 세월은 흘러 미아는 어엿한 숙녀로 성장했다. 앤소니와 나탈리의 사랑 속에서 미아는 훌륭한 교육을 받았고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다. 미아는 힘든 사람들을 돕는 변호사가 되기로 결심했다. 어릴 적 자신과 같이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고 싶었기 때문이다. 엄마, 아빠, 저 변호사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미아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우리 딸, 정말 멋진 꿈을 가졌구나. 앤소니가 미아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았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항상 내 곁에서 응원할 거야. 나탈리가 미아의 손을 꼭 잡았다. 미아는 열심히 공부했고 마침내 명문대에 진학할 수 있었다. 대학 생활은 쉽지 않았지만 미아는 앤소니와 나탈리의 격려, 그리고 자신의 꿈을 생각하며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다. 미아, 힘들지 않니? 너무 무리하는 건 아니야? 앤소니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괜찮아요, 아빠. 저 잘 해낼 수 있어요. 미아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우리 딸이라면 분명 잘 해낼 거야. 나탈리가 미아를 꼭 안아주었다. 미아는 대학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고 장학금까지 받으며 성공적인 대학 생활을 보냈다. 미아, 정말 자랑스럽구나. 장학금까지 받다니 대단해. 앤소니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다 엄마, 아빠 덕분이에요. 저를 믿고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아가 앤소니와 나탈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천만에, 네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란다. 나탈리가 미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대학을 졸업한 후 미아는 로스쿨에 진학하여 변호사가 되기 위한 공부를 계속했다. 그리고 마침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 꿈에 그리던 변호사가 되었다. 엄마, 아빠, 저 변호사 시험 합격했어요. 미아가 기쁜 목소리로 소식을 전했. 정말 잘됐다. 미아야, 너무너무 축하해. 앤소니와 나탈리는 미아를 꼭 안아주며 함께 기뻐했다. 미아는 사회적 약자를 돕는 변호사가 되었다. 미아는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 가난 때문에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학대받는 아이들을 위해 열정적으로 변론했다. 미아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누명을 벗을 수 있었어요. 한 의뢰인이 눈물을 흘리며 미아에게 감사의 인사를 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앞으로는 행복하게 사세요. 미아가 따뜻한 미소와 함께 의뢰인을 배웅했다. 미아는 훌륭한 변호사로 성장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다. 미아의 성공 뒤에는 앤소니와 나탈리의 헌신적인 사랑, 그리고 미아 자신의 끊임없는 노력이 있었다. 어느 날 미아는 오래전 자신을 도와주었던 헤이즈 보안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미아, 오랜만이구나. 잘 지내고 있니? 헤이즈 보안관이 반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네, 보안관님.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미아가 궁금해하며 물었다. 하모니 크리게, 너의 도움이 필요한 아이가 있단다. 헤이즈 보안관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부모에게 학대를 받고 있는 아이인데 네가 맡아주었으면 좋겠구나. 미아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자신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 네, 보안관님. 제가 그 아이를 돕겠습니다. 미아가 단호하게 말했다. 미아는 하모니 크릭으로 돌아가 학대받는 아이, 톰을 만났다. 톰은 겁에 질려 있었고 세상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미아는 톰에게서 과거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톰, 나도 너와 같은 경험을 했단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 내가 널 도와줄게. 미아가 톰에게 따뜻하게 말했다. 미아는 톰의 변호를 맡아 톰의 부모와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그리고 마침내 톰을 부모로부터 분리시키고 안전한 곳에서 지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었다. 미아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톰을 구해주셔서. 톰을 돌보게 된 사회복지사가 미아에게 감사의 인사를 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톰이 앞으로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저도 돕겠습니다. 미아가 따뜻한 미소와 함께 말했다. 미아는 톰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며 톰이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왔다. 톰은 미아의 보살핌 속에서 차츰 마음의 문을 열었고 밝은 모습을 되찾아갔다. 미아 누나, 고마워요. 톰이 미아에게 수줍게 말했다. 천만에. 앞으로도 누나가 항상 내 곁에 있어줄게. 미아가 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미아는 톰을 통해 자신의 과거를 치유할 수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자신과 같이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더욱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 미아는 톰과 같은 아이들을 돕기 위해 희망재단을 설립했다. 희망재단은 학대, 빈곤, 차별 등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돕는 단체였다. 미아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희망재단은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인 아이들을 돕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미아가 재단 설립 기념 연설에서 말했다. 우리는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희망재단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후원을 받으며 빠르게 성장했다. 앤소니와 나탈리도 재단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다. 우리 딸이 정말 자랑스럽구나.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다니. 앤소니가 미아를 대견스러워하며 말했다. 당신과 나의 작은 도움이 세상을 바꾸는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미아가 보여주었네요. 나탈리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미아는 재단의 대표로서 아이들을 위한 법률 지원, 상담, 교육, 의료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미아의 노력 덕분에 많은 아이들이 희망을 되찾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미아 선생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 꿈을 이룰 수 있게 되었어요. 한 아이가 미아에게 쓴 편지에는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미아는 아이들의 편지를 읽으며 큰 보람을 느꼈다. 자신이 하는 일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 벅찬 감동을 받았. 어느 날 미아는 국제인권회의에 초청받아 연설을 하게 되었다. 미아는 전 세계에서 모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경험과 희망재단의 활동에 대해 이야기했다.
우리는 모두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미아가 힘주어 말했다. 특히 아이들은 어른들의 보호 속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라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아이들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미아의 연설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미아는 세계적인 인권운동가로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다. 미아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앤소니와 나탈리를 자주 찾아뵈었다. 엄마, 아빠, 저 왔어요. 미아가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다. 우리 딸 왔구나. 어서 오렴. 앤소니와 나탈리가 미아를 반갑게 맞이했다. 미아는 앤소니와 나탈리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그들은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가족이었다. 엄마, 아빠, 저를 키워주시고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아가 앤소니와 나탈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천만에, 너는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고 행복이란다. 앤소니와 나탈리가 미아를 꼭 안아주었다. 미아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다. 어린 시절 고통과 절망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았던 자신, 그리고 자신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준 앤소니와 나탈리. 미아는 그 모든 것에 감사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지. 미아는 굳게 다짐했다. 미아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미아는 앞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그 길에는 언제나 앤소니와 나탈리가 함께할 것이다. 그들은 미아에게 영원한 사랑과 지지를 보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미아는 자신이 받은 사랑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자 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미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은 사랑과 나눔 속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 그리고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아는 그 희망의 증거였다. 시간이 흘러도 미아는 하모니 크릭과 그곳에서의 기억을 잊지 않았다. 특히 자신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었던 바바라 아주머니와 헤이즈 보안관 부부를 정기적으로 찾아뵈었다. 미아야, 이렇게 잊지 않고 찾아와줘서 고맙구나. 바바라 아주머니는 미아를 반갑게 맞이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당연히 와야죠. 아주머니와 보안관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잘 살 수 있게 되었는걸요. 미아는 따뜻한 미소와 함께 그들을 꼭 안아주었다. 다 네가 훌륭하게 자란 덕분이지. 헤이즈 보안관은 스러워하며 말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멋진 사람이 되길 바란다. 미아는 하모니 크릭을 방문할 때마다 톰의 근황도 잊지 않고 챙겼다. 톰은 미아의 도움으로 새로운 가족을 만나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미아 누나, 저 이제 대학생이 되었어요. 톰이 밝은 목소리로 소식을 전했다. 정말? 축하해, 톰. 네가 자랑스럽구나. 미아는 진심으로 기뻐하며 톰을 격려했다. 다 누나 덕분이에요. 누나가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지? 톰이 한 마음을 표현했다. 천만에, 네가 잘 해낼 줄 알았어. 미아는 톰의 어깨를 토닥이며 따뜻한 용기를 주었다. 미아는 자신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미아는 국제적인 인권 단체들과 협력하여 전 세계의 빈곤, 기아, 전쟁, 차별 등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돕는 데 앞장섰다. 우리는 모두 하나의 지구촌 가족입니다. 미아가 국제회의에서 연설했다. 국경과 인종, 종교를 넘어 서로 돕고 이해하며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미아의 진심 어린 호소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미아는 세계 평화와 인권 신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권위 있는 상을 수상하기도 했. 미아 씨,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당신의 헌신적인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시상식에서 한 인사가 미아에게 축하의 말을 건넸다. 감사합니다. 이 상은 저 혼자가 아닌 우리 모두의 노력에 대한 격려라고 생각합니다. 미아는 겸손하게 소감을 밝혔다. 미아는 유명 인사가 되었지만 항상 겸손하고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았다. 미아는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진정한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어느 날 미아는 앤소니, 나탈리와 함께 오랜만에 할머니 로지의 묘를 찾았다. 할머니, 저 왔어요. 미아는 묘비 앞에 꽃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할머니가 주신 사랑 잊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미아는 앤소니와 나탈리를 바라보았다. 엄마, 아빠, 저에게 이렇게 큰 사랑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두 분은 저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들입니다. 우리도 너를 만나서 정말 행복했단다. 앤소니가 미아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미아야, 너는 우리의 자랑이고 기쁨이야. 나탈리가 미아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미아는 자신이 걸어온 길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았다. 고통과 절망으로 가득했던 어린 시절. 하지만 앤소니와 나탈리를 만나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사람으로 성장했다. 이 모든 것이 기적과도 같은 일이야. 미아는 자신의 삶에 깊은 감사를 느꼈다. 그리고 그 기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 미아는 앞으로도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것이 자신을 사랑해준 모든 사람들에 대한 보답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미아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미아의 삶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그 삶은 분명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될 것이다.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러갔고 미아의 여정은 계속되었다. 어느덧 중년이 된 미아는 여전히 전 세계를 누비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었다. 앤소니와 나탈리는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미아의 곁을 미아야, 너무 무리하는 건 아니니? 앤소니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이제는 조금 쉬엄쉬엄 해도 괜찮아. 맞아요, 미아. 당신은 충분히 많은 일을 했어요. 나탈리도 앤소니의 말에 동의했다. 걱정 마세요, 엄마, 아빠. 저는 아직 괜찮아요. 미아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리고 아직도 제가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는걸요. 미아는 희망재단을 통해 빈곤, 기아, 질병, 전쟁, 자연재해 등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돕는데 앞장섰다. 또한 여성, 장애인, 난민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우리는 모두 평등한 권리를 가진 존엄한 존재입니다. 미아가 국제인권회의에서 연설했다.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거나 소외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미아의 진심 어린 연설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변화의 움직임을 이끌어냈다. 많은 국가들이 미아의 제안을 받아들여 사회제도를 개선하고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했다. 어느 날 미아는 어린 시절 자신을 괴롭혔던 니나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미아, 나야. 니나. 수화기 너머로 힘없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일이세요? 미아는 차분하게 물었다. 내게 사과하고 싶어서 연락했어. 니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과거에 내가 너에게 했던 짓들 정말 미안해. 미아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어린 시절 니나에게 당했던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떠올랐다. 하지만 미아는 이제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섰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미아가 담담하게 말했다. 저는 이미 모든 것을 용서했어요. 정말 고마워. 니나가 흐느끼며 말했다. 네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해서 정말 기뻐. 미아는 니나와의 통화를 마치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용서라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미아야, 괜찮니? 나탈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네, 엄마. 괜찮아요. 미아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옛날 생각이 조금 났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해 줄 수 있겠니? 앤소니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미아는 앤소니와 나탈리에게 니나와의 통화에 대해 이야기했다. 정말 잘 결정했구나. 미아. 앤소니가 미아의 손을 꼭 잡았다. 용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만큼 큰 의미가 있지. 맞아요. 당신은 진정한 사랑과 용서가 무엇인지 보여주었어요. 나탈리가 미아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았다. 미아는 앤소니와 나탈리의 따뜻한 사랑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꼈다. 그리고 그 행복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미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진정한 사랑과 용서, 그리고 나눔의 의미, 그리고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미아는 그 희망의 증거였다. 그리고 미아의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미아의 아름다운 여정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세월은 쏜살같이 흘러갔고 미아는 어느덧 노년의 문턱에 들어섰. 하지만 미아의 열정은 여전히 식지 않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계속 이어갔다. 앤소니와 나탈리는 언제나처럼 미아의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어느 날 미아는 앤소니, 나탈리와 함께 고향인 하모니, 크릭을 찾았다. 푸르른 언덕 위에 자리 잡은 할머니 로즈의 묘지 앞에서 미아는 지난 날들을 회상했다. 할머니, 저 왔어요. 미아는 묘비에 꽃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할머니 덕분에 제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미아는 앤소니와 나탈리를 바라보았다. 엄마, 아빠 두 분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저에게 베풀어주신 사랑 평생 잊지 않을게요. 미아야, 너는 우리의 자랑이자 기쁨이란다. 앤소니가 미아를 꼭 안아주었다. 우리가 오히려 너에게 고맙지. 너를 만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으니까. 나탈리도 미아의 손을 꼭 잡았다. 그들은 함께 아름다운 석양을 바라보며 지난 추억들을 이야기꽃 피웠다. 미아야, 네가 처음 우리 집에 오던 날 기억나니? 나탈리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럼요, 엄마. 저는 그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였어요. 미아가 웃으며 대답했다. 우리는 그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모가 되었지. 앤소니가 덧붙였다. 그들은 오랫동안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다음 날, 미아는 하모니 크릭의 마을 회관에서 꿈과 희망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미아의 강연을 듣기 위해 회관으로 모여들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아입니다. 미아가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다. 오랜만에 고향에 돌아오니 감회가 새롭네요. 미아는 자신의 어린 시절, 그리고 앤소니와 나탈리를 만나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이야기를 진솔하게 풀어놓았다. 저는 어릴 적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희망을 잃지 않았기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미아가 힘주어 말했다. 여러분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꿈과 희망을 잃지 마세요. 그러면 반드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미아의 강연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강연이 끝난 후 사람들은 미아에게 다가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미아 씨, 당신은 우리 마을의 자랑입니다. 한 마을 주민이 미아에게 말했다. 감사합니다. 저에게 하모니 크릭은 언제나 마음의 고향입니다. 미아가 따뜻한 미소와 함께 대답했다. 강연을 마친 후 미아는 앤소니, 나탈리와 함께 마을을 둘러보았다. 어린 시절, 뛰놀던 골목길,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던 학교,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참 많이 변했네요. 미아가 추억에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도 여전히 아름다운 곳이야. 앤소니가 미아의 어깨를 감쌌다. 맞아요. 그리고 미아가 있어 더욱 아름다운 곳이 되었지요. 나탈리가 덧붙였다. 미아는 자신이 살아온 길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았다.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그 속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다. 내 인생은 참으로 아름다운 여행이었어. 미아는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축복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여행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미아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기 위해 남은 생에도 열정적으로 살아갈 것이다. 그것이 자신을 사랑해준 모든 사람들에 대한 최선의 보답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미아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미아의 삶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그 삶은 분명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될 것이다. 미아는 자신의 삶을 통해 얻은 교훈과 감동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다. 그래서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자서전을 집필하기 시작했다. 이 책을 통해 단 한 사람에게라도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어요. 미아는 출판 기념 간담회에서 자신의 집필 의도를 밝혔다. 미아의 자서전은 출간과 동시에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전 세계 수많은 독자들이 미아의 이야기에 감동했고 삶의 용기를 얻었다. 미아 씨, 당신의 책은 제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한 독자가 미아에게 쓴 편지에는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당신의 이야기는 저에게 큰 희망을 주었습니다. 또 다른 독자는 미아에게 자신의 삶에 대한 새로운 결의를 보여주었다. 미아는 자신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다. 어느 날 미아는 한 젊은 여성으로부터
초청 강연 요청을 받아 그 여성은 미아의 자서전을 읽고 큰 감명을 받아 자신도 미아처럼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삶을 살고 싶다고 했. 미아 선생님, 저는 선생님의 책을 읽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젊은 여성이 미아에게 말했다. 저도 선생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선생님과 같은 길을 걸을 수 있을까요? 미아는 젊은 여성의 진지한 눈빛을 바라보며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는 것입니다. 미아가 말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물론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간다면 반드시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미아의 조언은 젊은 여성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 여성은 미아의 말을 가슴에 새기고 자신의 꿈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기 시작했다. 미아는 자신의 뒤를 이어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삶을 살고자 하는 젊은이들을 보며 큰 보람과 희망을 느꼈다. 내가 걸어온 길이 결코 헛되지 않았구나. 미아는 깊은 만족감 속에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다. 어느덧 미아의 인생에도 황혼이 찾아왔다. 앤소니와 나탈리는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미아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들의 사랑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 미아는 자신의 마지막 순간이 가까이 왔음을 느꼈다. 하지만 두렵지는 않았다.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았기 때문이다. 미아는 자신의 곁을 지키고 있는 희망재단 사람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을 남겼다. 여러분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미아가 힘겹게 말을 이었다. 제가 떠난 후에도 희망재단을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기억해주세요. 우리는 모두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는 것을. 그러니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고 서로 돕고 사랑하며 살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아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함과 만족감이 깃들어 있었다. 미아의 장례식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여 그녀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그들은 미아의 삶과 업적을 기리며 깊은 애도의 뜻을 표했다. 미아는 떠났지만 그녀의 정신은 희망재단을 통해 영원히 살아 숨쉴 것이다. 그리고 미아의 아름다운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 전해져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것이다. 미아의 삶은 진정한 사랑과 나눔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한편의 아름다운 동화와도 같았다. 그리고 그 동화는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